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멘트는 뭐 a 더하기 an이 a 더하기 d의 n-1이다 이렇게 쓰는 게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a3이 42라는 것은 a 더하기 2d가 42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ak-3 더하기 ak-1 이게 순서를 항상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ak-2의 2배죠. 등차 중앙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2 곱하기 a 더하기 d의 k-3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a 더하기 d의 k-3이 -12가 되죠. 얘랑 얘를 이제 연립해 주는 건데, 그러면은 뭐 일단 이 둘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5-k의 d가 54다. 근데 얘가 정수기 때문에 얘도 당연하게도 정수가 돼요. 왜냐면 정수랑 곱해서 54가 되는 거잖아. 그쵸? 분수일 수도 있나? 분수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 정수 곱하기 정수가 아닐까라고 후보로 두는 거죠. SK는 K제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첫항 뭔지 모르죠? 막항 A 더하기 D의 K-1 곱하기 K가 K제곱. 어라? 뭐야? K가 나뉘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K는 2A 더하기 D의 K-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냐면 이 둘을 더하는 연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둘이 더하면 2a 더하기 d의 k-1이잖아? 그게 30이 되거든. 근데 이게 어딨어? 똑같네? 아, 이게 2k구나. 그래서 그냥 1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이거예요.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그걸 식으로 써보고 관계식 구하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관계식 일반항을 기준으로 관계식들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끼리 연립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서는 등장시키는 게 좀 편했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a 더하기 d의 k-1이 이 둘을 더했을 때 그리고 얘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다 보니 비교가 조금은 쉽지 않았나. 이걸 발견 못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이거를 이 A라는 것을 이제 D와 K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대입하거나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연립을 해야 됩니다. 좀 길어지죠. 원래 수열이나 이런 데서 풀이가 간단해지는 이유는 어떠한 특정한 형태를 우리가 발견해서 풀 때 빨라지는 거라서. 이 등비수열로 나왔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라는 게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쓰고 맞죠? SN이라는 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쭉 식을 썼을 때 그걸 연립하는 것을 물어봤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이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발견이 힘들죠. 자, 여기 55번 보면 열심히 구해놨죠? 내가 원하는 게 MD의 길이를 지금 구하는 건데, 그쵸? 문제에서 알려준 게 BAC 각, 여기 각도 8분의 7, 코사인이 8분의 7이라는 의미를 담아둔 거겠죠? 그리고 다른 걸 또 구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변의 길이들이 많이 제시되고 코사인을 알려줬으니까 대놓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이랑 여기 이렇게 쓸까요? 여기 3이랑 2라는 것 봐서 3, 2 쓰고 여기 코사인 알려줬다? 그럼 여기를 그쵸 K라고 써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끼인각에 대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를 알려준 건 아니지만 이 K를 라고 문자를 써서 쓰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4는 써볼까요? 4는 여기 삼각형에 대해서 3의 제곱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k 곱하기 8분의 7 코사인 a니까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1k 플러스 5는 0이라서 그쵸? k가 4분의 5이거나 4다 이렇게 했습니다. k가 지금 둔각의 한 변이니까 제일 길어야 되죠. 4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 그럼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요만큼이 얼마다? 2라는 것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걸 여기 BM을 또 구할 수 있게 돼요. BM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7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2. 그래서 13 빼기 2분의 21 2분의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원이 있을 때 이렇게 현 하나, 현 둘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 곱한 건 얘랑 얘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거 중3 과정에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m이 나와서 지금 이 문제는 좀 다르게 풀었지만 ma 곱하기 mc가 bm 곱하기 dm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지금 ma가 2죠. k가 4였으니까 mc도 2죠. 그리고 mb의 길이를 내가 구했잖아. 2분의 5라고 맞지? 그러니까 dm 이렇게 하면 돼요. dm은 뭐 잘못 구했나? 아 여기 미안해요. bm이 2분의 5가 아니라 루트 2분의 루트 5죠. 자 그래서 얘가 4 루트 5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4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됩니다.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래요. 지금 이 풀이 흐름을 다시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두 변과 그리고 여기 한 각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 변에 대한 정보가 더 많다는 거죠.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X자 형태로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하는 형태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돼요. 각과 변 이렇게 크로스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각과 변 하고 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변에 대한 길이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사인 법칙보다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더 좋았다. 그래서 두 변과 이 한 변을 k라고 설정하고 코사인 법칙을 쓴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여기를 구했잖아. 근데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를 줬으니 여기가 2랑 2라는 걸 얻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전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뭐야 얘만 구하면 이거 구하겠는데? 라고 떠올릴 수 있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 다시 두 변과 그 끼인각을 활용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